이런 것까지 좀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반갑습니다. 우리 두기들. 우리 두기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나는 지난번 녹화 때 두기라고 했는데 오늘 대본을 보고서 야, 두기가 뭐냐? 이럴 정도로. 이게 약간 까먹었어, 내가. 봤을 때 다릅니다. 둑이. 둑이, 깍둑이. 예. 두기.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는 꼬리공탕의 필수인 깍두기가 깍두기. 여러분들이 되어달라. 뭐 이런 의미이죠. 요즘에 잠을 좀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약간의 불면증 증상을 저는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막 부담이 되는 거야.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떻게, 내일 늦으면 안 되는데 빨리 자야지 하다 보니까 더 잠을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불안감이 더 커지니까 잠이 더 안 오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네. 내일 아침 못 먹지. 아침 먹고 쌀국수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되니까 점심은 또 뭐 먹지. 옷은 또 뭐 입지. 이런 삼시세끼를 다 미리. 맞습니다. 철두철미한 철두철미한 사람이라서요. 제가. 괜찮네요. 이게 진짜로 근데 과학적으로 이론이 있는 게 네. 자기 전에 하는 생각이 그날 아침의 컨디션을 좌우한대요. 오. 근데 자기 전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면 아침부터 괴로운데 자기 전에 즐거우면 아침이 즐겁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맛있는 거 생각하면서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퀴즈를 맛있게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맛있게 풀어야죠. 맛있게. 꼬리공탕 예. 먹듯이. 우리 두기들도 저희와 함께 즐겁게 퀴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니와 훈이의 자, 어떻게 했었지? 진이와 훈이의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니와 훈이의 꼬리공탕 출발! 좋았어, 맞았어. 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쿠파는 마리오 시리즈에 등장하는 정답! 국밥. 와! 정답입니다. 예스! 첫 번째 요거는 퀴즈 박사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출제하고 냈던 문제라고요, 예전에. 국밥. 쿠파. 이게 이제 그 슈퍼마리오 악당들의 캐릭터 이름을 짓다가 우연히 국밥이라는 단어를 뭐 듣고서 국밥 괜찮은데 해서 맞아요. 쿠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방송 분량을 위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안 차셔도 되겠는데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특허란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특허 출원 자체를 거부하는 전략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경우 경쟁업체가 이 기술을 모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기술을 숨기기 위한 전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깜깜이 특허?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잉크가 없이도 써지는 펜을 개발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모방조차 못하게끔 이 기술 자체를 보호해버리는 거 아니야, 숨기면서. 네. 블랙. 아니요, 블랙이 들어갑니다. 우와, 블랙. 왜 블랙이 들어갈까? 이거는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니야. 깜깜 블랙박스 전략. 정답입니다. 진짜로? 대박. 너무 잘한다. 내 너무 이불은 잘한다.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그 뜻 자체 그대로구나. 검은 상자 속에 꼭꼭 숨겨둔다는 의미로 기술을 숨기는 전략을 말하고요. 블랙박스 전략은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게 요즘은 이런 전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 기술이 막 돌고 뺏고 뺏기고 하다 보니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가리켜 OTT라고 합니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어야 동영상 서비스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OTT는 어떤 단어들의 줄임말일까요? 오브 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오브 더 했을 때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 네, 그리고 약간 전치사 이런 아웃. 아, over the 텔레비전, TV. 그렇지. over the top. 정답은 이거 셋탑이잖아. 그 over the top. 와, 야, 와우. 야. 이거 성장 스토리다. 성장 스토리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탑이 TV에 연결되는 셋탑박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몇 개는 셋탑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아, 확실히 문화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9시, 뭐 8시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TV 앞에서 맞아요. 본방을 봐야만 했는데 이제는 너무 그게 옛날 얘기고 또 TV도 잘 안 보잖아. 맞아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보고. 옛날에 모래시계 할 땐 택시도 안 다녔는데. 그렇지. 귀가시계라고 그랬잖아. 야, 이런 게 어떤 게 또. 너 그거 어떻게 알지? 너 나이에? 저도 그때 7, 8년생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때 봤거든요. 어, 진짜? 네, 모래시계. 너 3살 땐데? 아, 5살 땐가? 네, 5살 때. 아, 그게 기억이 나? 네. 와, 맞아.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우리 설레발 치지 말자. 알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럴 때 잘 되는 거야. 돈과 행복에 관한 속담들이 많은데요. 중국 속담에 1시간 동안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라.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마지막은 아니다. 이 속담 뒷부분이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했고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시간 동안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과 평생. 돈이랑 상관이 있죠. 돈과 행복. 왜냐면 아직 돈은 안 나왔거든요. 돈과 행복이라 했는데. 돈과 아, 행복.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저축을 하라. 아, 그거다. 역시 왕서방. 나 왕서방이야. 두 개 중에 하나만 돈과 관련.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장사를 하라. 와. 낮잠, 중국 사람들이 뭐 하지? 낮잠, 낚시, 결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부분이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것이고요. 머니. 평생을 행복하려면 부분에 관련된 것은 돈과 관련이 없습니다. 없어요.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돈을 써라. 아,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아이를 낳아라.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아,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공부를 해라. 아, 나무를 심어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쿠모를 배워라. 만두도 빚을 수 있다.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사업을 해라. 가야 될 것 같아. 아,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돈을 훔쳐라. 돈을 훔쳐라. 야, 이거까지 나왔으면 가야 돼. 알겠습니다. 훔쳐라까지 나왔으면 가야 돼. 자, 일로 돌릴까? 이쪽이 이쪽 시계 방향. 네. 반시계로. 오케이. 아, 제발. 검색 찬스. 하겠습니다. 이제 있다. 집을 사라, 정직하게 살아라. 끝. 아니에요? 이 자식아 블로그 씨. 부동산 하시는 분의 블로그인가 보다. 재산을 상속받아라, 다른 사람을 도와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재산을 상속받아라. 평생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정답입니다. 와, 이거 약간 타짜 느낌이네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잘못 말했잖아.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거는 이거 가짜네. 맞아요. 아, 그것도 영국식이에요? 한국식 속담 또 알고 있는 거 오케이. 같은데 말씀드릴까요? 큐.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아라.
왜?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어라. 아, 닭고기는 사 먹어라. 아, 오리고기는 빚내서 사 먹어라. 아. 그게 뭐 몸에 좋은 거 막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서 세금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특수사업에 쓰이거나 정부 예산에 보충된다라고 합니다. 설탕이나 탄산음료에도 부과되기도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에도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와. 무슨 세예요? 정답 행복세. 진짜? 두 번째 찬스 가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그 노찬스는 망했지만 단시간으로 끝내자. 아, 한 거야? 네, 했습니다. 오케이. 아, 예, 야, 꽝이면 안 돼. 뭉쳐진 힌트? 동작. 아니야, 나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를 동작으로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봐. 네. 정답 강탈권. 아, 비슷해지고 있어. 정답 다구리권.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훔치고. 정답 범죄세. 한 글자 맞았어. 범인세. 두 글자 틀렸어. 오, 이거 그 야구 숫자 야구 같네요. 원 스트라이크 원볼 이거. 해병대. 죄악세. 정답입니다. 사치금지법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죄악세로 발생되는 수입은 가끔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예산에 보충이 되기도 하고요. 스웨덴에서는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을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쓰인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 이거 내가 힌트를 잘 못 냈네. 아, 씨. 근데 죄악세가 사실 너무 어려워. 이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너무 어려워. 약간 용두사미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용두라도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용두사미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거, 퀴즈를 푸는 맞습니다. 시간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박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수 받자. 유례없던 팬데믹 상황에 상반기 개봉을 준비했던 영화들은 하나같이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감소해 영화의 수익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 혼란 속에서 성장을 이뤄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OTT 서비스인데요. 일명 방구석 영화관이라고 불리는 OTT는 오버 더 탑의 준말이죠. TV를 볼 때 사용하는 셋탑박스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TV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2018년 2시간 47분에서 2019년 2시간 42분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죠. 또한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의 비율 역시 스마트폰은 87.3%, TV는 75%로 스마트폰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TV와 달리 OTT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검색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 초고속 인터넷이 합세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든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카데미 4관왕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해 화제가 됐었고, 드림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는 상업 영화 최초로 극장과 VOD를 통해 동시 개봉했죠. 기존의 넷플릭스뿐 아니라 애플과 디즈니도 각각의 OTT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OTT 시장은 2023년까지 7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쟁 흐름이 콘텐츠의 질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분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또 참신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요즘에 핫해진 이슈가 있죠. 네. 집에 계시는 분들이 한참 많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남는 시간 동안은 계속 네. 뭔가를 보더라. 맞습니다. 이래서 급 부상한 산업 중에 하나가 OTT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OTT. 그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OTT 서비스를 가지고 왔고요. OTT 약어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던데요. 네. 오버 더 탑, 그렇죠. 오버 더 레인보우. 네, 오늘 오버 더 탑. 문제 아주 쉽게 맞췄어요. 네, 오버 더 OTT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 나왔었던 노래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노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고.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라디오가 완전히 망할 거다. 어허.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TV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안 망했죠. 안 망했죠. 라디오는 라디오 나름대로, TV는 TV 나름대로 같이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도 약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OTT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들, 소위 뉴미디어들이 나오면서 네. 과거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없어질 거다. 이건 아니라 공존하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공존한다. 네. 자, OTT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개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걸로 다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용어가 프로슈머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프로슈머. 컨슈머인데? 그렇죠. 프로 아시는 것 같아요. 컨슈머. 프로컨슈머. 그쵸? 프로컨슈머? 프로슈머. 네.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맞습니다. 어. 생산자, 소비자가 합쳐진 용어가 프로슈머였었습니다. OTT의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 형태는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시청자도 될 수 있다. 그 플랫폼 하면 생각나는 게 딱 있으실 겁니다. 네. 유튜브. 그렇죠. 너튜브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가 한 축이에요.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는 있지만 생산은 하지 못한다. 생산했던 사람들이 올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또 이쪽 산맥에 있는 큰 회사가 넷플릭스가 있죠.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그 OTT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네.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게 왜 인기일까요 도대체? 넘김 버튼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넘김 버튼. TV를 안 보는 이유? 네네. 넘김 버튼이 없어서예요. 넘김 버튼. 저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라는 보고 거.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골라볼 수 네. 있다라는 거. 그럼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볼 수 있었잖아요. 채널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시간도 해결해주고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넘겨서 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정말 많은 콘텐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얘도 쉽다예요. TV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앱만 깔면 된다. 앱을 설치 안 한다면 사이트만 들어가도 되더라. 네.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바로 유튜브 봅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집에는 인공지능한테 명령 내려요. 스피커 있으니까. 유튜브는 뭐 찾아줘. 좋아하는 채널 있으니까 바로 틀어주거든요. 그러고 소통하면 놀더라고요. 그 정도로 쉬워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느냐? 돈을 벌려고. 바로 나왔네요. 이거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 돈은 확실하게 중요한 거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실제로 2019년도부터 조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전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스마트폰으로 쓰는 앱, 보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5, 60대가 보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명절 때 집에 가게 되면은 절하고 난 다음에 각자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앞에 커다란 TV를 갖다 놓고 나서 다 같은 채널을 봤어요. 팔도 못장 대회 이런 거 보고. 외국인 장기자랑. 맞아요. 와이프 때문에 봐야 되고. 네, 지금은요? 각자 놀아요.
근데 똑같긴 해요. 네. 앞에 TV가 있고 각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네. 같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같이 보죠. 네. 자기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맞아. 이게 바뀌었거든요. 뭐야 이거 되게 빠르다. 이게 변화입니다. 내 거 좀 바꿔줘라. 요즘에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시는 겁니다.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그럼 그럼 뭐냐,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들도 사람들이 보통 올릴 때 자극적인 거, 재미있는 거, 신세대, 90년대세 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요즘에 유튜브에 다 있다. 검색까지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기존의 미디어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네요? 그럼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유튜브로 들어갔죠. 그렇죠. 이게 의미 있는 거죠. 탑골 가요 뭐 맞아요. 이런 건가? 그렇죠. 이미 소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큐레이션만 네.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순풍산부인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였어요. 그때 보게 되면은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시간 라이브로 다 틀어주는데 네. MBC, KBS 할 거 없이 오마이뉴스 웬만한 작은 채널도 다 자기만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지난 총선 네. 때도 개표 방송할 때도 TV는 때가 되면은 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개표 방송은 어차피 사람들이 그 만듦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유튜브 개표 방송 계속 틀어놓으면 밑에 댓글도 달리고 소통도 되고. 그쵸.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통이에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 채팅이나 소통이 되죠. 네.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알죠. 심층 인터뷰하는. 그렇죠. 그걸 요즘에 유튜브에 같이 해버리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댓글쇼라 그래서 별도의 방송을 합니다. 기자분들께서 댓글을 모여가지고 가지고요? 기자분들이 모여서 방송 채널 하나 더 연 다음에 그때는 그걸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제 진행하시는 거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발로 답을 찾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익숙해져 있고 변화가 좀 시작이 됐어요. 여기다가 놀면 뭐하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슬란드로가 삼시세끼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고 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었고 이제는 뉴 미디어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많이 보죠. 저도 뭐 넷플릭스 하루에 한 작품씩은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거죠, 영상이. 정말 많은 건데 우리나라의 구독자 수가요.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는 1억 5,830만 명, 우리나라는 317만 명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여기서 봐야 할 게 요금입니다. 구독 서비스의 장점은요. 내가 이거 돈을 냈을 때 이거 돈 내는 게 오히려 저렴한데? 맞아요. 이 생각을 줘야 돼요. 우리가 VOD라는 영화를 돈을 주고 봤었을 때 극장 동시 개봉이 보통 10,000원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 요금제를 보게 되면 혼자서 보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 월에 9,500원. 네. 그리고 자 4명이 접속을 할 수 있고 영상 4K로 볼 수 있는 건 14,500원이에요. 그럼 보통 가입할 때 친구들끼리 나눠서 하거든요. n분의 1로 하면 저렴하니까. 네. 그럼 한 달에 내가 영화 한 편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이게 싸네? 몇만 편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이 수렁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돈 내고 있지 뭐.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컨텐츠라고 했었는데 7만 편 이상의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7만 편 이상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못 봅니다. 대신에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걸 자꾸 추천해 주죠. 이 영화를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은 다 보다가 마지막에는 끝까지 안 봐. 다음 편 넘겨. 그걸 기억했다가. 아시아 사람인데 나이가 몇 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영화들을 그동안 봐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천해주고 큐레이션해줍니다.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다양성이 하나 들어가는 게 그 남미를 배경으로 했었던 넷플릭스 작품 중에 나르코스라는 게 있죠. 마약왕에 대한 것들. 혹은 종이의 집이라는 거 스페인의 배경. 네. 우리나라 떴잖아요. 킹덤. 있었던 게 킹덤. 그렇지. 이번에 시즌 2 나온 거.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다양성까지 접목을 시켜줬었죠.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게 4월 23일자로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죠. 영화관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네, 방영됐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이 장벽이 또 하나 깨졌어요. 아예 그러면 넷플릭스 상영하는 좋은데? 그 봉준호 감독 옥자란 영화가 네,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개봉했을 때만 맞아요.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1, 2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상영하기를 더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 짧은 사이에. 맞아요. 넷플릭스 장점은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이 있고 어떤 것들은 더빙도 바로 해줘버립니다. 네. 아이들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없거든요, 플랫폼이.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됐죠. 프렌즈 전편을 다시 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승승장구했었던 넷플릭스.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은데 이거 다음에 할게요. 네. 자, 이 서비스는 정말 커 나가고 있었는데 복병을 만나죠.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회사들이 저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해서 누가 뛰어들었느냐? 누구죠? 디즈니. 그렇죠. 아. 콘텐츠 공룡 디즈니가 뛰어들었어요.
디즈니 하면 디즈니 명작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네. 디즈니 인수했던 회사 중에 픽사, 마블, 그렇죠. 어. 또 뭐 있죠? 워너. 오너. 내셔널 지오그피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홀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 됐어요. 이미 컨텐츠는 다 확보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돈이 될 줄 몰랐다. 넷플릭스 보니까 돈이 되네.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서 선언을 했죠. 우리도 할게. 그래서 만든 서비스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내놔요. 아, 그러면 디즈니에 속한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에 공급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네요? 이제부터는 중단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 와우. 들어가서 보시면 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어. 그래서 겨울왕국 2를 넷플릭스로 못 보는 거죠. 아. 야, 이제 이런 채널이 많아지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지고 디즈니 주가가 쭉 올라갔던 겁니다. 디즈니 주가가 거의 30%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디즈니를요. 또 우회해서 좀 보고 있는데 디즈니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 아직까지는 넷플릭스한테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아직까지 자막도 적어서 강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신간이 올라오는 것도 적고 오리지널의 확보가 약간 어렵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요. 월에 6.99달러입니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4명 동시 시청이 가능해요. 진짜요? 이 시장을 공략을 해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2021년 그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금방 커지겠네.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으로 디즈니랑 누가 손잡을 거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카카오? 그럴 수도 있죠. 카카오 M?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지금 3사 LG 플러스, KT, SK 브로드밴드 이 중에서 한 군데가 우리는 탑재하겠다. LG가 넷플릭스랑 손을 잡았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국내는 그럼 뭐가 있느냐? 국내에는 넷플릭스와 상대가 될 만한 OTT 서비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 웨이브. 웨이브 말고 있어요. 더 약한 서비스. 아, 왓챠. 왓챠. 왓챠 플레이. 저 영화를 볼 때 예전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영화 평점을 봤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관객 평점은 이건데 전문가 평점은 이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영화를 볼 때는 종이의 집 정말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재밌다 그랬었는데 네. 집에 가서 보게 되거든요. 다른 네. 사람의 추천. 네. 여기에 주목했던 게 왓챠였었어요. 왓챠는 처음에는 플레이가 없었었고 왓챠만. 그래서 큐레이션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가 봤던 영화들 평가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영화를 많이 보거나 책을 많이 봤거나 애니메이션 많이 봤던 사람은요 약간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나 그것도 봤는데 그거를 테스트하게 했던 거죠. 당신이 본 걸 선택해 보세요. 결정을 매겨주세요. 하게 되면은 그거를 추려서 요즘에 안 본 영화는 요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그럼 아쉽잖아요. 네네. 저 바로 눌러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왓챠 플레이 시작했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이 국내에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랑 같이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망하겠는데 싶었는데 오히려 광고가 됐던 거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 지금도 넷플릭스 앱에 들어가시면은요 밑에 댓글로 뭐가 달려있냐면 왕자의 게임 보고 싶어요 라고 달려있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못 봐요. 그 이유가 왕자의 게임은 HBO 거거든요. HBO. HBO가 넷플릭스랑 제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근데 왕자의 게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왓챠 플레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오피스라는 그 미국 시트콤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왓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체르노빌. 네. 거기다가 지금 대박을 터뜨렸던 게 이어즈 앤 이어즈라고 해서 5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디스토피아적인 영국의 미래를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왓챠 플레이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오리지널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대항마가 될 정도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네네. 아까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토종 OTT라고 하는 방송 3사. 방송 네. 3사에서 원래 만들었던 게 푹이 있었었죠. 네, 푹.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옥수수. 이 옥수수가 합친 겁니다. 합쳐서 웨이브로 재탄생을 했죠. 사실상 푹이 옥수수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맞는데 이러면서 성공하긴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가입자 숫자가 있으니까. 네. 대신에 사람들이 약간 아쉬워하는 거는 넷플릭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는 매달 결제하는 거 정액제로 가입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려면 또 돈을 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있어요. 그 부분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네. 그거 외적인 것도 많겠지만 OTT는 일단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 문상훈 유튜버에 비해서 이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 전반적인 거 짚어주셔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된 것 네. 같아. 이제 정리가 됐네. 야, 그리고 이 얘네들의 움직임의 흐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빨라서 네네. 요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가 커지고 뭐가 재밌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만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진짜 정말로 꼭 죽기 전에 되겠지? 죽기 전에 되겠죠? 환갑전에 맞습니다. 재밌는 거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도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더 재밌는 내용 들고 여러분들의 30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두기들 고맙습니다. 두기슬. 찐이었어요.